자, 개념하기 106쪽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 가지 함수. 지난 시간에 여기를 좀 배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함수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여러 개 봐야 될 녀석들 몇 가지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보면은 일단 1대1 함수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걸 배웠고, 1대1 대응이라는 걸 배웠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 자, 이렇게 4개의 함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자, 여기 이제 뭔 내용들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대1 함수는 선생님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냐면은, 자, 이 녀석은 뭐라 그랬죠? 사생이라 그랬죠. 사생팬들. 자, 어떤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 그룹은 나만 좋아해,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애는 딴 애들은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있었을 때 대응 관계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봤을 때 정의역의 원소가 1, 2, 3이 있었고 공역의 원소가 1, 2, 3, 4가 있었어. 자, 그럼 만약에 1이 내가 2를 좋아해,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켰단 말이야. 자, 그러면 2는 2의 대응이 못 돼요. 왜? 2는 1만 좋아해야 되니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독점권을. 그래서 2는 2 말고 다른 데다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는 그럼 2 말고 다른 데 뭐 4에 대응됐다. 그럼 치면 이제 3은 2랑 4에는 대응이 못 돼. 이미 딴 애들이 선점을 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은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 1로 대응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되는 게 뭐다? 1대1 함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 건데,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준다는 거 하니까, 자, 정의역의 두 원소 x1과 x2가 있는데 서로 다른 원소 x1과 x2를 이제 우리가 찍었을 때 x1이 대응되는 값과 x2가 대응되는 값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을 조금 바꿔볼까? 대하여라는 말보다는 이며. 그러니까 정의역에 해당되는 두 원소가 다르면은 그 녀석이 대응되는 값도 당연히 다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게 뭐다? 1대1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을 보고 뭘 알아야 돼? 아, 이 함수는 1대1 함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요거랑 똑같은 말이 있어. 자, 요거랑 똑같은 말이 있는데, 자, 어떻게 좀 똑같은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모이면 모이다. 자, 명지 형태죠. 그죠? P이면 Q이다 형태야. 자,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녀석의 모도 참이라 그랬어요? 우리 명지할 때 배웠잖아.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면은 이 녀석의 모도 대우. 대우도 무조건 참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대우는 어떻게 돼?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해주면 된다 그랬어. 나 Q이면 나 P이다. 여기 대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도 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이면은 이 말의 대우도 뭐가 되겠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만약에 fx1과 fx2가 같으면 뒤에 거를 부정을 한 거죠. 같지 않다의 부정은 같다지. 요거 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1과 x2가 같다. 요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거나 똑같이 1대1 함수다라고 알아둡시다. 알겠죠? 지금 춥니? 안 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106페이지 한번 볼까? 자, 위에 1대1 함수 설명 한번 보자. 함수 f땡땡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정의역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즉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자,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굵은 글자로 한 줄 나와 있죠. 그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요게 바로 뭐다? 1대1 함수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그 파란색 박스 밑에 세모표 화살표 있죠. 그죠?
자, 그 녀석도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요. 자, 명제 x1, x2가 다르면 fx1이 fx2와 다르다의 대우 fx1이 fx2랑 같으면 어떻게 된 거야? x1과 x2가 같다가 성립해도 함수 f는 일대일 함수다 그랬어요. 자, 거기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알겠죠? 예, 대우도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봅니다.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대일 함수의 그래프 특징이 있는데 일대일 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알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그래프 특징 한번 봅시다. 함수 그래프 특징.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3개의 함수를 한번 줘볼게요. 세 개의 그래프를 줄 건데 여기 3개의 그래프를 한번 보자. 흰색으로. 자, 우리가 이제 함수는 그래프 이 1번, 2번, 3번 중에 함수의 그래프인 건 어떤 거죠? 1번, 2번, 3번 중에 함수의 그래프인 건 몇 번과 몇 번? 1번과 2번이라고 했어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판단한다? 우리가 아무데나 세로선을 그렸을 때 무조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 된다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여기다 세로선을 그리던 여기다 세로선을 그리던 세로선을 어디다 그어도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요런 건 함수야. 자, 2번 그래프도 한번 볼까? 세로선을 여기다 그리던 여기다 그리던 여기다 그리던 여기다 그리던 여기다 그리던 어때요?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그지? 얘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근데 3번 그래프. 자, 얘는 이쪽에다 세로선을 그리면 만나는 점이 없어. 그지? 이쪽에다 세로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나죠. 그죠? 요런 건 이제 함수가 아니라 해서 여기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어떤 정의역에 해당되는 x값 하나가 y값의 2개의 대응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 함수가 되려면은 순덕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순덕. x값 하나가 y값 하나만 좋아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몇 개의 대응 됐어? 2개의 대응 됐지. 그지? 그럼 요러면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대1 함수를 찾는 건 어떻게 찾으면 되냐?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어주면 된다. 가로선을 그어서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 돼요. 자, 1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 파란색 선이랑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데,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얘는 가로선 이렇게 그었더니 여기 파란색 선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 함수의 그래프랑 3개의 점에서 만났죠. 그죠? 요러면은 1대1 함수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봅시다. x값이 다른데도 여기는 x값이랑 여기는 x값은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y값이 똑같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1이 예를 들어서 -1이 1의 대응이 됐는데 1도 1의 대응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사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딴 녀석도 같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냥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건 이제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징은 뭐냐면은, 자, 여기 노란선처럼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함수의 그래프랑 무조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106쪽 거기 위에 1대1 함수 2번에 나와 있습니다.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하고 나왔는데, 자, 옆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고, 자, 세 번째 줄에 직선 y는 k와 오직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자, 거기에다 밑줄 쳐놓고 잘 기억해 줍시다. 그래서 y는 k라는 건 한마디로 가로선을 뜻하는 거야. x축에 표현한 가로선. 자, 이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은 그 녀석은 1대1 함수다. 이렇게 가로선을 건데 한 개의 점에서 안 만나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이렇게 안 만나. 여기서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서는 세 개의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요게 이제 1대1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랑 말이 비슷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데, 일단 똑같이 1대1이랑 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대1 함수여야 돼. 이 녀석은. 자,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1대1 함수여야 된다.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돼요. 자, 이 녀석이 뭐다? 1대1 대응이다. 자, 그래서 대응관계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봤을 때, 예를 들어서 x의 집합에서
y의 집합으로 대응이 될 때 1, 2, 3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다. 자 그럼 요렇게만 되면은 요렇게만 이제 대응이 됐다고 해보자. 자 그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게 대응이 되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1대1 함수는 맞는데 자 치역은 지금 a, b, c가 치역이고 화살표가 직접 반네들이 치역이고 이 화살표 안 닿는 이 y 전체 집합이 공역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만약에 이 함수에서 여기 치역을 내가 d를 빼버렸어. 이렇게 d를 빼버렸어요. 자 공역에서 d라는 함수를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공역이 ABC인데 치역도 ABC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대1 대응까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녀석까지가 뭐다? 1대1 대응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그래프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봅시다. 공역이 만약에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났을 때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랑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 두 개를 보세요 한번. 자 얘도 가로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 가로선을 그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죠 무조건. 그죠? 가로선을 그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데 문제는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공역은 y값 전체인데 y축 전체인데 치역 실제로 이제 이 함수가 지나는 y값의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 아닐까?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요 x축 아래쪽으로는 지금 그 y값이 안 나오잖아. 그죠? 예. 요런 건 그래서 1대1 함수는 돼.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얘는 어때 지금? 얘는 요 함수의 x값에 따라서 y값들을 변화시켜보면 y값들이 y축 전체 값을 다 가질 수 있죠. 음수값부터 양수값까지 다 나온다. 요런 건 이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대1 대응까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고 자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죠? 항등함수는 나르시스트라 그랬어요. 누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이제 반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애가 뭐다? 항등함수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무조건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 일치하게 됩니다. 1이 1로 대응되고요. 2가 2로 대응되고요. 3이 3으로 대응되고 4가 4로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자기 자신에 대응된 녀석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뭐다? 항등함수다. 항등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호 i로 써줍니다. i. x가 자기 자신 x로 대응된 함수다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보통 함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f라고 많이 써준다 그랬는데 이 항등함수는 i라고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해주면 알겠죠?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y는 x 요게 바로 항등함수예요. y는 x 항등함수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y는 x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자 상수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상수함수는 BTS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그룹이야, 그지? 네, 모두가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에만 대응이 되는 거야. 정의역과 공역이 있을 때 1도 2로 대응되고 2도 2로 대응되고 3도 2로 대응되고 4도 2로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나에만 대응되는 거 이런 게 바로 뭐다? 상수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무조건 하나로만 대응되는 거. 자 이렇게 4개의 함수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9쪽 넘어가서 필수예제 5번 문제 한번 볼까? 필수예제 5번 자, 필수예제 5번 문제. 자, 다음 보기 함수 중 다음 보기 함수의 그래프 중 다음 해당되는 함수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함수를 하나씩 좀 따라 그려보면은 자 109쪽 필수예제 5번 문제 보자.
자, 먼저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함수는 되지, 그지? 함수는 된다. 우리가 이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세로선을 그어서 무조건 한 개 점에서 만나냐 이거 보면 된다는 건데, 자 기억 세로선 어디다 그어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니은도 어디다가 세로선을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디귿도 어디다 세로선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리을도 마찬가지, 미음도 마찬가지, 어디다 세로선을 그어도 무조건 함수의 그래프를 한 개 점에서 만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일단 함수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1대1 함수를 찾아보자. 1대1 함수는 무슨 선을 그었을 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기억, 가로선 한번 그어볼게. 자, 가로선 그어보면은, 자, 가로선. 자, 가로선을 어디다가 이렇게 x축의 평행선을 어디다 그어도 얘는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죠? 아까 그 기억은 1대1 함수가 맞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여기서 일단 기억 1번 답은 일단 기억은 맞아요. 기억 맞고. 자, 니은은 딱 봐도 안 되죠? 가로선 여기다 그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니은은 1대1 함수 아니고. 자, 디귿 가로선 그어봤더니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2개의 점에서 만나네. 1대1 함수 아닙니다. 자, 근데 리을. 자, 가로선 그어봤어?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그지?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리을도 됩니다, 리을. 네. 그 다음에 미음. 미음도 가로선을 어디다 그어봐도 어떻게 돼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죠? 이렇게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미음도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1대1 함수는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을 생각해보면은, 자, 1대1 대응은 이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 그지? 예,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1번의 그래프를 보면은, 요 기억의 그래프를 보면, x값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y값이 이 y축 전체가 다 지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만약에 x값이 여기 있었으면 y값이 여기쯤 나올 거고, x값이 여기 있었으면 대응되는 y값이 여기 나올 거고, x값이 여기 있으면 대응되는 y값이 여기 나오고, x값이 여기 있으면 대응되는 y값이 여기쯤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y축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그래서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자, 근데 디귿은 한번 볼까? 리을을 한번 볼까? 일단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니은과 디귿은 안 세도 되겠지, 그지? 니은과 디귿은 안 세도 되고, 리을을 보면 되는데, 리을을 보니까 지금 공역은 여기 y축 전체인데 실제로 y값이 나오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y값이 나오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만 지금 치역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x축 아래쪽에는 지금 y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y가 음수값이 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대1 대응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어때요? 미음은 다 되죠, 역시. 이 실수 전체 집합 다 됩니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미음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은 기억과 미음 이렇게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상수함수는 어떻게 될까? 상수함수는 몇 번이 되겠어요? 상수함수는 x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y값이 그냥 하나만 나오는 녀석이지, 그지? 그런 그래프는 뭐예요? 이음이죠. 이렇게 일직선을 그려준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럼 x값이 1이어도 3이고, x값이 2여도 3이고, x값이 0이어도 3이고, x값이 마이너스 2여도 3이고, x값이 마이너스 2여도 3이고, 이렇게 무조건 다 3의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런 x축에 평행하게 그려진 요런 녀석이 무슨 그래프가 돼?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따라서 3번 답은 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답은 뭘까요? 4번 답. 항등함수는 뭐예요? 항등함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항등함수는 y는 x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죠? 네, y는 x 그래프는 미음 하나밖에 없지, 그지? 네, 따라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따져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123번 이번에는 함수가 그래프로 안 그려지고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식의 그래프들 여러분들이 직접 다 그려본 다음에 1대1 대응이 뭐고 상수함수가 뭐고 항등함수가 뭐고 한번 다 찾아보세요. 123번 문제 그래프 다 그려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기억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기억은 어떻게 돼요? 기억은 y는 4x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 원점 지나고 기울기 4짜리 이런 직선이 돼버리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자, 그다음에 2번 니은 y는 3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얘는 y 값이 무조건 3이 나오는 이런 이제 상수함수 그래프, x축의 평행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우리 많이 그려봤던 포물선 그래프죠. 네,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생겨먹은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자, 리을 y는 x 그래프는 원점 지나고 이렇게 기울기 1짜리 이런 직선, 요게 바로 항등함수지, 그지? 요게 바로 항등함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찾는다?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면 돼.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기억과 리을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1번 답은 기억과 리을. 기억과 리을. 요것들이 이제 항등함수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예요? 상수함수는 니은이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상수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x.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돼요? 그 항등함수도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항등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돼요. 예,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디다 가로선을 그어도 어때? 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나잖아, 그지? 항등함수는 무조건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함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107쪽 위에다가 좀 적어놓자. 107쪽 위에다가. 자, 1대1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무조건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단조 증가라는 얘기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단조롭게 증가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 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거야, 계속해서. 단조 감소는 어떤 녀석인 거니까, 단조 감소는 그럼 우하향 방향이 되겠죠. x값이 커지면 y값이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중요한 건 방향성이야, 방향성.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그려지거나 이쪽 방향으로만 그려지는 녀석이에요. 뭐 좀 꼬부라지는 건 상관이 없어. 알겠지? 네, 꼬부라지는 건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얘는 가로선을 그으면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꼬부라졌다고 생각해보자. 감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난 일이 벌어지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무조건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가거나, 좀 휘어져도 상관없어. 아니면 계속해서 우하향 방향으로 가거나. 알겠죠? 이런 두 개만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기억 같은 거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그지? yx도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죠? 둘 다 단조롭게 증가만 하는 거야. 단조 증가 함수. 이런 것도 이제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 개형,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수학 수가면은 이제 자주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래프 모양만 보고 우리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필수에서 6번 문제로 가봅시다. 110쪽. 자, 이 문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5개 쳐놓고요. 자, 집합 x가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낮고 3보다 작거나 작은, 여기 모든 실수야. x가 뭐 정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 안에 있는 뭐 소수고 무리수고 뭐 유리수고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y 값의 범위는 1부터 11까지인데 역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됐을 때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그럼 함수를 생각할 건데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y는 ax 더하기 b로 주어진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무슨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그때 a, b 값이 뭐냐?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그려주냐? 자, x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요. 또 y값의 범위 또 1부터 11까지니까 여기 1부터
여기 11까지 y값이 이렇게 이제 변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자,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x값이 3일 때 그래프는 요 사이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야. 요 사이에서 그려져야 되고, 근데 그때 y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일까지니까 y값이 1일 때부터 y값이 12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공간은 요만큼이 되겠어요. 요만큼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근데 이게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함수니까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값이 뭔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에 대응될 수 있는 값은 여기 1부터 11 사이 어떤 값에 대응이 되면 돼요. 그죠? 네, 여기 대응되면 되고, 마지막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값들도 다 대응이 되고, 3일 때도 마찬가지로 1부터 10일까지 요 사이 어딘가에 대응이 되면 된다. 요 사이 어딘가에 대응이 되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함수여야 돼?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거든.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만 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이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추가로 붙어야 되지? 시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y값이 1부터 10일까지가 다 커버가 돼야 돼요. 1부터 10일까지 값이 모두 다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y는 ax 더하기 b라고 나왔어. 자, 요거는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잖아. 1차식은 그래프 그려보면 무슨 모양이 나와?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죠. 네,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요 녀석이 기울기잖아. 그지? 그죠? 기울기인데 기울기 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양수라고 나와 있네.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야.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란 말이야. 자, 이 그래프를 이 네모 칸 안에 완벽하게 채워 넣어주면 돼요. 네, 채워 넣어주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이어주도록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그어주면은 어떻게 돼? 일단 단조롭게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 되고, 그 다음 실제로 나오는 y값이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1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 때 10일까지 이 값이 모두 다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이 양끝점을 잇는 직선을 우리가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지. 마이너스 2가 어디에 대응돼? 1에 대응되니까 f 마이너스 2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일 때 값이 얼마나 되는데? 11이면 되니까 f3 값이 얼마면 된다? 1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직선 다 알잖아요. 그죠? 직선.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제 기울기 a고 y절편 b짜리인 직선인 거 다 알죠? 그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직선이 이제 이 정의역 범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우리가 그려주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이제 y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막 1부터 10일까지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렇게 그려주려면은 게다가 이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제 증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정과 요정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AB 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자, F-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고, X자리에 3을 대입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A 더하기 B의 값이 11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니까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볼까? 빼보면은 마이너스 5a는 b 빼기 b는 0이니까 사라지고 1 빼기 11 해주면 마이너스 10이죠? 네, 따라서 마이너스 5로 양변 약분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2. 그죠? 자,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면 b 값은 얼마면 되겠어요? 5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5.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거 연습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밑에 확인 체크 124번 문제 똑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역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x값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a까지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고, y값은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x값 여기부터 여기까지, y값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네모칸 안에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면 돼요. 알겠죠? 이 네모칸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는데, 자, 이 fx 함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b래. 자, 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을 요 범위 안에서 다 그려주면 돼요. 요 범위 안에 다 그려주면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요점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음수잖아, 지금. 음수면은 요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지? 이쪽 방향 그려서 요 네모칸 양 끝점을 요렇게 이어주게끔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단조롭게 감소하니까 1대1 함수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치역이니까 치역과 공역이 이제 완벽하게 일치한 녀석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f-1 값이 얼마야? 7이 된다는 얘기예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7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x값 대신에 여기 a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요걸 대입시켜가지고 역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b가 되지?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더하기 b,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7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b 값은 얼마였구나? 5겠구나. 이렇게 이제 b 값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a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인데 b가 5라고 나왔지? 이 녀석 계산기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따라서 a 값은 얼마구나? 5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1로 나와주면 3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어진 x값의 범위에 대해서 y값이 모두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y값이 모두 다 나와야 되니까 y값의 범위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부터 7 사이,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범위의 값이 다 나오도록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요 문제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잘 봐야 됩니다. 네, 학교 시험에 한 50% 확률로 나와요, 진짜.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이제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111조.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하여 f는 무슨 함수인가 하니까 항등함수래. 자, 항등함수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말을 보자마자 얘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fx는 x구나.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와있네. 이 얘기는 뭐야? x 대신 어떤 값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는 무슨 함수예요? 상수함수라는 얘기죠? 네. 얘는 무조건 상수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f5 더하기 g-2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f5 값은 얼마야? fx가 x니까 f5 값은 그냥 5가 돼버리겠죠, 그죠?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5를 넣으면 5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g-값. 자, g-값.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어도 g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그죠? 따라서 g-이 값은 그냥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 1이 됐던 뭐 3이 됐던 만이 됐던 상관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5 빼기 3이 되니까 답은 2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얘는 뭐 이제 항등함수가 뭐냐, 상수함수가 뭐냐 이 정의만 알면 되는 문제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죠? 자, 이 녀석은 굉장히 쉬운 거야, 여러분들. 항등함수가 뭔지 뭐 이런 거만 알면 되니까 어려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8번. 요 녀석이 또 중요합니다. 요 녀석도 별표 5개 쳐놓고. 이 녀석은 조금 이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녀석이라 지금부터 칠판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다음 단원 넘어가면은 그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함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 무슨 얘기인지 잘 보자. 자, 이거 지금부터 설명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들으면 좀 어려운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냥 잘 듣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놓치면 좀 많이 어려운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정의역에다 이제 원소를 1, 2 두 개를 넣고 공역에다가 원소를 1, 2, 3 이렇게 세 개를 넣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함수를 이제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거든. 자, 몇 개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세보자. 이게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자, 함수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 함수면은 순덕이라 그랬어. 그지? 순덕이니까 예를 들어서 1이 1을 좋아해. 이렇게 1이 1을 좋아해. 2도 1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1이 1을 좋아하는데 2는 2를 좋아할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함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이 1을 좋아하는데 2는 3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응되면 또 다른 함수가 되겠지. 그지? 그죠? 자, 이것들은 서로 다 다른 함수야. 1이 1로 대응되는 건 요거나 다 똑같지만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의 대응 관계가 똑같아요. 똑같은 함수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함수가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서로 어떤 함수다? 다른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함수를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직접 그려볼까요, 지금부터?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능한 함수들을 다 한번 그려봅시다. 연장 한번 펼쳐가지고 그려보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자,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까 그려보자. 그럼 선생님이 3개만 그려줬는데 더 있거든. 만들 수 있는 게 약간 노가다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다 만드는 연습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가능한 게 이제 몇 개가 있을까? 가능한 게 총 8개가 있어요, 실은. 자, 이 8개를 한번 다 그려봅시다. 봄이나 그만 자고. 졸리면은 저기 뒤에 일어나서 수업 들으세요. 일어나서. 하고 나서 계속 자고 있나? 자, 가능한 것들 다 한번 그려봅시다. 겹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그려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자, 볼까? 자, 여기 처음에 선생님이 그려준 3개는 1이 무조건 1로 대응되는 거에서 이제 3개 이렇게 나온 거야. 1이 1로 대응됐을 때 2는 1로 대응될 수도 있고 2로 대응될 수도 있고 3으로도 대응될 수 있고 그렇게 3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이 이게 9개가 나오네 보니까. 미안. 8개가 아니라 9개였네요. 그죠? 그리다 보니까 뭔가 이상했지? 한 개 더 넣어야 되는데. 자, 보자. 자, 이번에는 1이 2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이 2로 갈 때 2가 1로 갈 수 있고, 1이 2로 갈 때 2가 2로 갈 수 있고, 1이 3으로 갈 때, 1이 2로 갈 때, 1이 2로 갈 때 2가 3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1이 2로 가는 케이스가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이 3으로 갈 때 2가 1로 가거나, 1이 3으로 갈 때 2가 2로 가거나, 1이 3으로 갈 때 2가 3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또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총 몇 개가 나와요? 함수가 9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럼 이 9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원소의 개수가 그래도 2개, 3개라서 좀 이렇게 우리가 노가다성으로 해볼 수 있었지만 이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걸 내가 몇 개인지 다 일일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되긴 되게 힘들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계산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1이 1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1이 1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3가지가 나왔어. 자, 왜 3가지가 나오는 거일까? 2가 갈 수 있는 게 1, 2, 3 3가지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2가 갈 수 있는 2가 이제 대응될 수 있는 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3개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1이 2로 가는 케이스, 1이 2로 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역시 2의 선택지는 1, 2, 3 이렇게 3개가 나오지. 자, 마찬가지로 1이 3으로 갈 때도 2의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합쳐 생각해 보자고. 1의 선택지가 몇 개가 있어? 1이 대응될 수 있는 선택지는 1, 2, 3 3가지가 있죠. 그죠? 2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몇 가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1, 2, 3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대응이 되고 그리고 2도 대응이 돼서 함수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3 곱하기 3 몇 개? 9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야, 선생님이 중간 접속사를 어떻게 썼는지 봐봐. 함수를 하나 만들 때 1이 y의 원소 중에 하나의 대응이 돼야 돼. 1을 대응시키고 그리고 2도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배울 때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고배법칙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는 고배법칙이에요. 그래서 1도 3가지, 2도 3가지니까 3 곱하기 3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래서 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3가지, 그리고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3가지.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는 9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1대1 함수를 생각해보자. 지금 이 9개 중에서 1대1 대응은 몇 개가, 1대1 함수는 몇 개가 생각해보면은 같은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같은 데로 가면 안 되는 게 몇 개가 나왔나 보면은 지금 얘는 같은 데로 갔으니까 안 되고 얘 1대1 함수예요. 그 다음 얘도 1대1 함수고 그 다음 얘도 1대1 함수고 얘는 1대1 함수 아니죠? 얘 1대1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도 1대1 함수고 그 다음 얘도 1대1 함수고 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같은 데로 가니까. 그치? 네. 그래서 몇 개가 나와요? 동그라미 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가 왜 6개가 나오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조금 전에 한 대로. 자, 1대1 함수를 만들려면 1을 대응시키고 그리고 2를 대응시키면 되는데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 3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1이 처음에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2를 대응시킬 건데 2를 대응시키려고 보니까 1이 이미 간대는 2가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2의 선택지는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게 됩니다. 1이 3개 중에 하나 찍었단 말이야 지금. 그럼 2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다? 2개다.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2가 돼서 6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를 생각해 볼까요? 상수함수는 정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하나로만 몰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1로만 몰릴 수도 있고 2로만 몰릴 수도 있고 3으로만 몰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되겠어요? 3개가 되겠어요. 그죠? 얘는 3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 1대1 함수, 상수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원리를 좀 알겠어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럼 뭐랑 같지? 상수함수의 개수는 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공역이 1, 2, 3이 아니라 1, 2, 3, 4까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모두 다 1로 몰리는 거, 모두 다 2로 몰리는 거, 모두 다 3으로 몰리는 거, 모두 다 4로 몰리는 거 이렇게 4개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따라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필수 이제 8번 문제로 가서 이제 원소들이 조금 많아졌는데 원소들이 좀 많아졌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조금 전에 배운 요령을 한번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요령을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8번 문제 보자. 자, 집합 x가 a, b, c, d 원소가 4개고 집합 y가 0, 1, 2, 3 이렇게 원소가 4개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이제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관계 그림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a, b, c, d에서 여기 0, 1, 2, 3, 4로 가는 대응되는 0, 2, 3으로 대응되는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로 그럼 함수의 개수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자,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주면 된다고? a를 대응시키고 b를 대응시키고 c를 대응시키고 d를 대응시켜주면 돼요. 자, a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가능성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4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a를 대응시킨 게 4가지, 그리고 b를 대응시킨 게 또 몇 가지? 4가지. b를 대응시킨 것도 4가지. 그 다음에 그리고 c를 대응시킨 것도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d를 대응시키는 건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어요. 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 4를 4번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런 얘기야. 그럼 4 곱하기 4가 16이고 또 4 곱하기 4가 16이니까 16 곱하기 16을 해주면 256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256개다. 아, 다 그리기 힘들겠지. 그지? 네, 조금만 많아져도 힘들어요. 몇 개인지 알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자, 두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1대1 대응으로 나와있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왜? 1대1 대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는데, 자, 여기 정의역이 4개 있고 공역이 4개니까 얘는 1대1 함수를 만들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치역과 공역 일치할 수밖에 없지. 자, 그럼 보자. A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죠. 그죠? 0, 1, 2, 3 4가지. 자, A를 대응시키고, 그리고 지금 B가 대응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가 대응되려고 보니까 A가 대응된 건 못 가 이제. B는 대응이 못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0, 1, 2, 3 중에 1로 대응이 됐어. 그럼 B는 이제 선택지가 3가지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B는 선택지가 3가지로 줄었어. 자, 그럼 C는 어떻게 됐어? 선택지가 2개로 줄겠죠. 그래 안 그래요? A가 어디 대응됐고 B가 대응됐어. 그럼 C는 그거 2개 빼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지? 따라서 C의 선택지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D의 선택지는 몇 개가 되겠어요? 1개가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4, 3, 2, 1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24개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다? 24개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함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뭐예요? 하나로만 대응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두 다 0으로 대응되거나 모두 다 1, 모두 다 2, 모두 다 3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죠? 네,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공식으로. 자,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부터.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원소가 1, 2, 3 해가지고 땡땡땡땡 해서 뭐 R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가 1, 2, 3 땡땡땡땡 해가지고 N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N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함수의 개수는? 자, 조금 전에 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X가 있고 여기 Y가 있고 여기 1부터 R까지 있고 여기 1부터 N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N이 R보다 작거나 크다라고 이제 써볼게요. 공역이 좀 더 많은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N개.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N개. 3이 대응될 수 있는 것도 N개. N이 몇 번 곱해져요? N이 R번 곱해집니다. 그죠? 그죠? 1이 대응될 수 있는 것도 N개. 그러니까 N 곱하기.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N개. 또 N 곱하기. 또 3이 대응될 수 있는 것도 N개.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몇 번 곱해져? 정의역이 R개가 있으니까 R번 곱해지겠죠. 그죠? 네, 따라서 얘 함수의 개수는 N을 R번 곱한 거니까 얘는 N의 R승.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N의 R제곱. 이렇게 따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대 함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1대 함수.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처음에 N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대응될 수 있는 건 그거보다 하나 더 적겠지. 그지? 그죠? 1이 대응된 거 빼고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이제 3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N-2가 되겠죠. N-2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번째에 대응될 수 있는 건 이미 이제 몇 개가 빠져나간 거야. R-1개가 빠져나가고 남은 것 중에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m 빼기 r 더하기 n에다가 r-1을 빼준 거 빼고 나머지 거 그죠? 이 녀석은 원래 이제 n에다가 r-1개 그러니까 요 위에 바로 r-1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대응된 거 이 전체에서 빼주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개수만큼 남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또 숫자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총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1부터 5까지가 있었어. 정역에 1부터 5까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역에 1부터 뭐 7까지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주면 돼? 7, 6, 5, 4, 3 이렇게 숫자 5개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숫자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5개 곱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1대1 함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알겠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111쪽 아래쪽에 보면 키포인트에 정리가 돼 있어요. 공식이. 자, 그 공식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고 자, 별표 좀 쳐두고 외우세요. 외우고 다 봤으면은 여러분들 비트 확인 체크 12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128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해가 잘 안 돼도 선생님이 푸는 방식만 흉내내도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 128번 문제 한번 볼까? 자, 집합 x가 원소가 지금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원소가 5개가 있어요.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 거야. 함수의 개수. 자,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정역 있는 3개 원소를 마이너스 1도 이 5개 중에 하나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0도 이 5개 중에 하나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1도 이 5개 중에 하나에 대응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대응될 수 있는 선택지가 경우의 수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0을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도 5개가 있어요. 5. 그 다음에 2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 5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답이 몇 개가 돼? 125개. 이게 바로 A 값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대1 함수의 개수를 생각해 볼게. 1대1 함수. 자,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을 처음에 대응을 시킨 건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5개가 있었어. 자, 그런데 이제 0을 대응시키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1이 5개 중에 하나를 찍었단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러면 0은 그 찍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따라서 경우의 수가 4가지로 줄어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1은 그럼 선택지가 몇 개밖에 안 남았어? 3개밖에 안 남았지. 그치? 이 5개 중에 얘랑 얘가 찍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고 0이 1을 찍었어. 그럼 1은 여기 마이너스 0, 2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선택지가 3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답이 몇 개? 60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B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 마지막으로 상수함수의 개수를 생각해주면은 상수함수는 이제 뭐예요? 모두 다 마이너스 1로 몰리거나 모두 다 마이너스 1로 몰리거나 3개 모두 0 또는 3개 모두 1, 3개 모두 2 이런 식으로 5개가 생기겠지. 공역의 개수만큼 상수함수의 개수가 생긴다 그랬어요. 따라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5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C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다 더해주면은 답이 얼마나 나오나? 190개가 나오겠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함수에 대한 얘기들 좀 해봤는데, 특별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가 필수예제 6번이랑 필수예제 8번 문제, 요것들이 학교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 요것들 푸는 방법 반드시 익혀놔야 되고, 나중에 풀어봤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선생님한테 와서 반드시 풀이 방법을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네, 요 부분 정말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숙제로 하면 될 거고, 자, 114쪽 넘어가서 이제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이제 함수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오늘은 합성함수에 대한 좀 기본기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기본기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봅시다. 이번에는 함수가 이제 2개 이상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야. 2개 이상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f라는 어떤 함수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 관계를 가진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건데, x가 1, 2, 3이고 y가 뭐 a, b, c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1이 b로 대응되고 2가 c로 대응되고 3이 a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또 하나가 있어요. g라는 함수는 y라는 집합에서 뭐 g라는 집합으로 대응이 된 녀석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y라는 집합은 지금 위에서 우리가 a, b, c로 정의를 해놨죠. a, b, c를 원소로 가지고, 자, 그 다음에 g라는 녀석은 4, 5, 6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요런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되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g로 대응되니까 이 함수를 내가 연달아서 써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 두 개의 그림을 우리가 합쳐버릴 수가 있어요.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써줄 건가 하니까 x에서 y로 대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y에서 바로 g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똑같이 이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x에서 y로의 대응을 f, y에서 g로의 함수를 뭐 g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여기 1, 2, 3에서 a, b, c를 거쳐서 그 다음에 4, 5, 6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거장이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대응 관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얘는 대응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대응 관계가 만들어진 걸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되겠죠? 자,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한다 그러고, 자, 기호로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기호 잘 보세요. 기호는 얘가 G 컴포지션 F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 동그라미 기호는 합성 기호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읽는 거 하니까 요거를 컴포지션이라고 읽어요. 컴포지션. 합성이라는 뜻이죠. 컴포지션. 이렇게 읽어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땐 G 컴포지션 F라고 읽어주고요. 자, 여러분들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F가 먼저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G가 대응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기호를 쓸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거꾸로 써야 돼. F가 뒤쪽에 있고 G가 앞쪽에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거든. 순서 잘 기억해야 된다. 자, G 컴포지션 F 또는 이런 식으로 써준다. G 컴포지션 F의 X 이런 식으로 써줘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이제 나타내는 법을 한번 배워볼게. 기호로 나타내는 법. 자, 일단 요 F라는 대응 관계를 기호로 한번 써주면은 대응 관계. 자, F 1값이 B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1이라는 값을 1이라는 숫자를 F라는 대응 관계에서 대응시켰더니 뭐가 나왔더라? B가 됐더라. B의 대응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자, 화살표가 1에서 B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요게 이렇게 써준 거야. 자, F2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F2는 C가 되겠죠. F2는 C가 되고, 그 다음에 F3은 얼마가 되겠어요? F3은 A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지, 그지? 자, 밑에 있는 G라는 녀석도 똑같은 방법으로 표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럼 GA는 어떻게 표기가 될까? GA는 6이 되겠습니다. GA는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GB는 얼마가 되겠어? GB는 5, GC는 4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 자, 그러면 G 컴포지션 F는 우리가 어떻게 써주느냐? G 컴포지션 F의 X라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아요. G에다가 FX를 대응시켜라.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X를 먼저 F에서 대응시킨 값, 요 값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G에 의해 대응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요 밑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써보면, 자,
G 컴포지션 F의 1을 계산하라 이러면은 얘는 G에다가 뭘 대입해라? F1을 대입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F1 값이 아까 얼마였어요? B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GB 값이 되겠습니다. GB 값이 되고 GB 값은 얼마예요? 5였죠. 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1을 보자고 1이 처음에 F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됐어? B로 대응이 됐어 지금. B로 대응이 되고 그 B를 다시 G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서 5라는 값까지 최종적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요 합성 순서 헷갈리면 안 돼. 그림은 FG 순서지만은 요 기호는 어떻게 써야 돼? GF 순서예요. 알겠죠? 거꾸로 옵니다. 네, 거꾸로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X를 F에서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어디에 대응시켜? G에 대해서 대응시켜 준다는 거야. 알겠죠? 요게 바로 합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G 컴포지션 F의 3을 한번 해볼까? G 컴포지션 F의 3. 자 그럼 3은 어떻게 되겠어? 3이 F에서 A로 대응이 되니까 얘는 GA 값이랑 똑같을 거고 A가 이제 G에서 6으로 대응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최종적으로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대응관계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수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줘볼게. fx라는 함수가 x 더하기 1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gx라는 함수가 x 제곱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x 제곱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자, 이때 우리가 이제 g 컴포지션 f의 뭐 1의 값을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된 거야? g에다가 f1 값을 대응을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1을 먼저 fx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주면 얼마가 나오지? 1을 fx에 대해서 대응시켜주면 f1 값은 2가 나오죠. 그죠? 2가 나오죠. 따라서 얘는 g2 값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은 2를 g에 의해서 대응시켜주면 얼마가 돼요? 2의 제곱에 대응이 될 테니까 얘는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자. g 컴포지션 f의 마이너스 1 값은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해볼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리 한번 대답해볼까? 이거? 얼마나 나오죠? 되게 쉬운 건데. 얼마나 나와요? 졸지 말고 들읍시다. 계산만 하면 되게 쉬운 건데. 민지야 이거 얼마나 나와? 0 나오죠, 그죠? 요건 뭐야? G에다가 F-1 마이너스 1을 먼저 F에 대응시켜.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이거 0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F-1 값이 0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얘는 G0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x자리 0 대입하면 0의 제곱은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0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G 컴포지션 F에 뭐 2 한번 해볼까? 자 요거는 누가 한번 해볼까? 가빈이가 한번 해보자. 얼마나 됐어요 이건? 암산으로 되죠 이제 바로, 그죠? 네, 금방 됩니다. 자 그럼 보민아 이제 정신 좀 차렸겠지? 보민이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F 컴포지션 G의 1은 얼마겠어요? F 컴포지션 G의 1. 얘는 얼마가 되지? 서연아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 배운 대로 해주면 되는데 2죠? 얘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순서를 바꿔주면 되거든. 얘는 뭐예요? F에다가 G의 값을 대입시켜줘라 이거야. 그럼 먼저 1을 어디에 먼저 대응을 시켜? G에 대해서 대응을 먼저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G 1값은 얼마가 되겠어? 1의 제곱이니까 1이 나오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요 값이 1이야, 요 값이 1이에요. 그럼 얘는 F1 값 구하는 이고 F1 값은 얼마야? 2죠? 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성질을 하나 알 수 있겠습니다. 함수 합성에서 중요한 성질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자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가 G 컴포지션 F의 1이랑 F 컴포지션 G의 1이랑 이 값을 계산해봤어. 합성의 순서를 바꿔본 거예요 지금. 합성의 순서를 바꿔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다르게 나왔죠, 그죠?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야? 이게 교환 법칙이 안 먹힌다는 얘기야.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합성 함수의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고 하니까
F 컴포지션 G가 G 컴포지션 F랑 달라요. 이게 교환을 하면은 함수가 안 같아집니다. 대응관계가 달라져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함수에서 합성함수에서는 요 컴포지션이라는 합성이라는 연산을 했을 때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순서를 바꾸면 대응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걸 한번 뭘 해볼 거냐? 자, 실제로 요게 이제 F 컴포지션 G의 X랑 G 컴포지션 F의 X라는 녀석이 함수식이 직접 어떻게 나올 거냐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요것도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제 숫자 대신에 문자 넣어주면 돼요. 숫자 대신 문자 넣어주면 되는데, 자, F에다가 얘는 GX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F에다가 GX를 넣어주는데, GX의 정체가 뭐였어? X제곱이었지, 그치? X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F의 X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요. F의 X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럼 Fx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 X제곱을 넣어주라는 얘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제곱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봐야지. 딴 생각하지 말고 칠판 보자. 중요한 거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주면 돼. 다시 한번 F 컴포지션 GX 해주면은 F에다가 GX 대입시키라는 얘기고, GX가 X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GX에다 X제곱 넣어, 이렇게. 자, 그럼 FX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 X제곱 넣어주면 된다니까 여기다 X제곱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G 컨버전 FX를 한번 보자. 자, 그럼 얘는 G에다가 FX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G에다 FX 대입하라는 얘기고, 자, 그럼 얘는 G에다가 FX가 뭐였어? X 더하기 1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GX 더하기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X 더하기 1 전체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G 컴포지션 FX는 X제곱 더하기 1이 되고, G 컴포지션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합성 순서를 바꿔주면 함수 그 결과식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먹히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하지만 결합 법칙은 먹히거든. 결합 법칙은 먹히는데, 자, 일단 115쪽에 메뉴의 2번 합성함수의 성질 하나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데 1번 G 컴포지션 F는 F 컴포지션 G랑 다르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순서를 바꿔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근데 두 번째 H라는 함수까지 이제 함수를 3개 생각하는 거야. 함수를 3개 생각해서 H 컴포지션, G 컴포지션 F 했을 때 이제 가로를 G 컴포지션 F 쪽에 먼저 치냐, F 컴포지션 G 쪽에 먼저 치냐, 이게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결합 법칙은. 자, 요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공식으로 그냥 외워두면 되겠어요, 얘는. 공식으로 외워두면 되고. 자.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자, 116쪽 여러분들 개념을 익히기 거기 이제 13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16쪽에 131번. 자, 함수가 3개가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라고 돼 있고, 자, g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hx라는 함수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1, 2, 3, 4번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건데 1번과 2번을 한번 좀 볼게요. 1번과 2번. 자, 1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닐까? f 컴포지션 g에다 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를 합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x를 대입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보면은, 자, 먼저 우리가 가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제일 안쪽에 있는 가로를 먼저 풀잖아, 항상. 그게 수학 연산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가로가 여기 G 컴포지션 F 요거거든, 요걸 먼저 계산해 볼 거야. 그래서 F 컴포지션 G의 X 요거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f에다가 gx를 대입한 게 될 거고 f에다가 gx를 대입한 게 될 거고 자 그럼 gx의 정체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5였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f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fx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5를 넣어주면 되니까 자 통째로 대입할 때는 가로를 이렇게 쳐주면 되겠어요 네, 가로를 쳐가지고 요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게 바로 f 컨버전 g의 x의 정체가 되겠어요 녀석이 자 그러면은 자 요 녀석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f 컨버전 g에다가 이제 컨버전 hx니까 여기에다 이제 h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 예,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낸 f 컨버전 g라는 함수에다가 hx를 대입하라는 얘기고, 자 hx는 2x-1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f 컨버전 g에다가 2x-1을 대입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f 컨버전 g의 x가 이 녀석이었으니까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2x-1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x가 들어갈 자리에 2x-1을 넣어서 계산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된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5니까 더하기 6 전체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이거 뭐 그냥 완전 제곱식 풀어주면 어떻게 되나? 앞에 거 제곱해주면 4x 제곱 빼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면은 24x 더하기 뒤에 거 제곱 36에다 2 빼주니까 더하기 34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자. 2번은 F 컴포지션, G 컴포지션 H의 전체 X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녀석이야. 자, 그럼 얘는 이제 가로 안쪽을 계산해주면은 G 컴포지션 H 얘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얘를 먼저 계산할 겁니다. 자, 그래서 G 컴포지션 H의 X를 먼저 계산해 볼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G에다가 HX, 2x-1을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고 그럼 gx가 이제 이 녀석이었으니까 여기 x자리 2x-1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에 2x-1 더하기 5 이렇게 돼서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식은 h가 아니고 주어진 식은 여기 f 가르고 이제 g 컴포지션 h의 x 얘를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예요. 이 뒤에 거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f에다 대응시켜 주라는 얘기인데, 자, 이 녀석을 지금 방금 위에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네, 따라서 얘는 f 마이너스 2x 더하기 6 요거랑 같고요. 자, 그럼 fx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을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녀석이 되겠죠. 자, 근데 요식을 보니까 지금 요식이랑 똑같아, 그죠? 네, 계산 결과가 똑같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봤을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이 계산 결과는 어떻구나?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요게 바로 무슨 법칙이야? 결합법칙이에요. 알겠어요? 자, 결합법칙이 뭐야, 우리가? 똑같은 연산을 두 번 연달아서 할 때 뭘 먼저 계산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해서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할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아니면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계산과 똑같다는 얘기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A 곱하기 B 곱하기 C 똑같은 곱하기라는 연산을 두 번 연달아 했을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하고 계산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곱하고 계산하나 계산과 어떻다? 똑같다.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이런 법칙이 함수의 합성에서도 먹힌다는 얘기야. F 컨버전, G 컨버전, H 이렇게 세 개를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한 결과랑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먼저 합성한 결과랑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똑같게 나오죠? 네, 이게 바로 결합법칙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세 번째 항등함수랑 합성을 한 건데 이건 되게 쉽습니다. 자, i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i라는 게 항등함수라 그랬죠, 그죠? 115쪽, 115쪽이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 세 번째 거 봅시다. 우리가 이 i라는 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항등함수라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기 자신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ix라는 녀석은 그냥 x입니다. x. 그러니까 x를 x에 대응시켜라. 이런 녀석이에요. 네. i라는 게 나오면 이런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 숫자로 따지면 1처럼 생각해주면 돼. 1처럼. 그래서 f에다가 i를 합성하면은 얘는 그냥 f예요. 얘는 그냥 f입니다. 왜? 자기 자신으로 갔거든 일단. 그죠? 자기 자신 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한번 볼까? fx가 x제곱이라고 생각해보고 ix가 x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f 컴포지션 i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f 컴포지션 ix는 어떻게 되냐면 f에다가 ix를 대입한 게 될 거고 ix는 x니까 그냥 얘는 그냥 fx가 돼버리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반대로 i 컨버전 f의 x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i에다가 fx를 대입한 건데 ix가 x니까 x 자리에 fx를 넣어도 얘는 그대로 fx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i가 f에다 i 합성한 거랑 순서가 똑같냐? i에다가 fx 하는 거랑 얘는 똑같이 f가 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경우에는 항등함수 합성할 때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똑같이 뭐가 나온다? 그냥 f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뭐 이거는 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다음 시간에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 문제 풀면서 좀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116쪽에 있는 개념원리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좀 풀어오고요. 자, 그래서 개념원리 숙제는 116페이지까지고 개념원리 숙제는 116페이지까지고 그 다음에 그 베이직생 숙제는 88페이지 숙제 88페이지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풀어보시죠. 합성함수 파트는 복습을 해야 내일부터 원활하게 될 수 있어. 좀 해봅시다.